네, 반갑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3 애프터 파티 오늘 네 번째인데요. 오늘은 안태훈 MVP님을 모시고 그 뉴 아웃룩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텐데 그 뉴 아웃룩에 대한 소개와 그 뉴 아웃룩에 대한 그 추가 기능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마이크를 안태훈 MVP님께 넘겨서 한번 대략 어떤 내용이 새로 나오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태훈 MVP님. 네, 안녕하세요. 안태현입니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행사가 있었습니다. 5월 달에. 그 안에는 이제 보통 그 빌드라는 행사는 개발자 행사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새로운 제품들에 대한 기능들하고, 그리고 이제 개발자 관점에서 이제 그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그 아웃룩에 관한 이제 아웃룩이 새롭게 이제 탄생을 했어요. 기존의 아웃룩은 보통 프로그램 이제 설치형 기반이었는데, 이러한 설치형 기반이 점점 이제 웹 기반 형태로 이제 좀 탈바꿈하는 그런 추세가 있다 보니까, 개발 환경도 역시 이제 웹 기반으로 이제 많이 이제 코드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흐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 아웃룩이라고 해서 이제 코드명이 하나 붙었고요. 추후에는 이제 뉴 아웃룩으로 이제 제품명이 있지 않고 다른 명칭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룩의 추가 기능을 뉴 아웃룩에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 이제 아웃룩에 있는 이제 최신에 있는 최신 버전이죠. 어떻게 보면 최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가고자 하는 그 최 최신의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이제 어떻게 접목이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짧은 1 분짜리 동영상이고요. 이 안에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생산형 AI라는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솔루션은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부르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아웃룩에 애드인으로 이제 넣어 놓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동영상으로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pilot in Outlook helps you stay on top of email. You have important emails to respond to. Copilot can help you separate the signal from the noise and give you hours of time back. It helps you triage your inbox so you can prioritize the most important emails. And Copilot helps you on the go in Outlook Mobile. It can summarize long email threads. You can draft a reply, use data from an Excel file, and Copilot will generate a reply for you. You can edit it. You can make it more concise, change the writing style, or add more context. Now all that's left to do is review the proposed response and hit send. It's a productivity game changer. Copilot in 네.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제 동영상의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생산형 AI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엔진을 아웃룩에 탑재시킴으로써 그 안에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어 이메일을 쓰고자 할 때 필요한 글에 대한 문구에 대한 어떤 제안들을 요약을 해 주고, 그리고 이메일을 어떻게 보면 이제 보다 좀 더 세련되게 이제 만드는 화면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전에는 이제 코파일럿이 존재하기 전에는 이제 그런 일련의 이제 작성 행위가 없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이제 많이 이제 가속화되어졌고, 그거를 어 인공지능형 입장에서 이제 좀 이제 도와주는 형태가 좀 더 크게 이제 발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동영상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AI가 직접 생산형 AI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아웃룩 버전은 어떻게 이제 발전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 다음과 같이 이제 총 한 10 개의 이제 히스토리별로 이제 쭉 나눠서 이제 요약식으로 설명을 이제 잘 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생산형 AI가 이제 그 발전 속도가 그만큼 이제 빠르다는 거를 한 번 더 보여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그 아웃룩의 초기 버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에 있는 버전까지 인제 역사를 이제 그 나열을 해 놓은 장표입니다. 보면 아웃룩이 이제 그 97 이제 그 1997 년도에 처음 이제 출시가 됐고 그거에 따른 인제 초기 버전 중에 하나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97 년도에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아웃룩 2000 예 2000은 역시 또 2000 년도에 출시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일부의 이제 패키지로 이제 그 판매가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계속 이제 그 아웃룩의 이제 변천사를 보면 XP 이제 2001 년도에 또 출시가 되고 2003 년도 그 이후 2007 년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오피스 2000이 나오면서 인제 패키지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아웃룩이. 그렇게 되면서 인제 일부로 이제 계속 제공이 되다가 다 설치형 위주로 돼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이 아웃룩이 이제 2019가 이제 2018 년도에 출시가 되면서 그 동시에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어떤 이제 과도기적인 어 시점에 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현재 버전은 이제 아웃룩 365 또는 이제 아웃룩 온라인 지금의 이제 뉴 아웃룩으로 계속 이제 불려지는 구독형 서비스의 일부로 이제 계속 제공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최신 기능들이 인제 계속 이제 업데이트되는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이제 제공을 해 준다는 내용이죠. 이전에 있던 버전들은 그 정체되어져 있는 버전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구독 버전으로서 이제 계속 어 구독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인제 그 기능들이 인제 최신 버전으로 계속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이제 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세부적인 기능들이 인제 계속 추가되고 있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많이 발전이 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97 년도부터 지금 현재가 2023 년도잖아요. 따지고 보면 보통 이제 거의 한 26 년, 27 년째 돼 있는데요. 이만큼 이제 많은 이제 그 시행착오도 있고 이 역사가 깊은 이제 그 프로덕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역사를 이제 그 거슬러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버전에 대해서 인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다면 지금 설명해 드릴 내용은 이제 새로운 아웃룩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윈도우즈형 아웃룩은 저 볼 때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가장 첫 장에 동영상을 보셨다시피 인제 지능형으로 인제 지원을 한다는 거죠. 모든 게 다 지능형이라는 내용은 이제 인공지능이 다 탑재가 돼 가지고 사람 기준으로 뭔가 좀 업무를 보다 더 생산성이 더욱더 이제 그 부각되게 그리고 사람이 이제 그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도 그 스타일에 맞게 다 조정하고 그 아웃룩을 통해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이제 그 새로운 아웃룩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중심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새로운 아웃룩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이거는 그 새로운 윈도우즈용 아웃룩은 이제 프로그램 이제 그 PC에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웹 기반으로 돼 있어요. 예. 설치형 프로그램을 좀 벗어난 거죠. 예. 웹 기반으로 돼 있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 365 중심에 있는 계정 그리고 개인 사용자용이라면 아웃룩닷컴이 되겠죠. 그리고 기타 여러 이제 서드 파티에 관한 이제 지메일을 비롯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아웃룩 새 윈도우즈용 아웃룩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중심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밑에 보면 이제 하지만이라고 나와요. 이 부분들은 이제 온 프레미스에 있는 이제 아웃룩은
새로운 그 윈도우즈 아웃룩에서는 이제 배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뭔가 명시를 해 놨어요. 예.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 진행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베타 버전이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새로운 윈도우즈용 아웃룩이 출시가 이제 그 정식 버전으로 출시가 됐을 때는 현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출시가 됨으로써 바로 이제 그 배포 지원이 되지 않는 형태로 나오게 된다는 거를 이제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윈도우즈용 아웃룩의 시작은 이제 그 보셨을 겁니다. 이제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준으로 아웃룩을 쓰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익스체인지 온라인에 이제 프로필을 연결해서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측 상단에 보면 새 아웃룩 사용해 보기라는 토글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걸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기본으로 꺼 있죠. 예. 꺼 있는데 이거를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아웃룩 UI가 이제 표출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한 이제 그 새로운 아웃룩을 보았을 때 이제 그 느끼는 점들은 보통 웹 기반에 있는 기능들을 그대로 이제 닮았다. 어떻게 보면 그대로 이제 '모든 기능을 웹 기반 쪽으로 가져가는구나.'라고 느끼시는 이제 사용자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웹 기반과 이제 CS 기반이라고 하죠. 프로그램 설치형 기반. 이제 웹 기반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아웃룩이 이제 프로그램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들이 있어요. 예, 그런 기능들이 일종의 윈도우즈에 보면 제어판 안에 보통 아웃룩이라는 프로필을 만드는 기능들인데 그러한 프로필들이 이제 CS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웹 기반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인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역들이 지원이 되는 부분과 이제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의 인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인제 딱 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계속 제가 이제 그 장표를 이제 계속 설명을 해 나가다 보면 이해를 하실 건데요. 계속 좁혀는 가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이메일 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이메일 고정에 관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용자 기준점에서 있는 거죠, 이제 아웃룩은. 수많은 메일들이 이제 오는 거죠. 이러한 메일들이 오는데 이거를 최상단에 이제 그 중요도가 또 높은 메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최상단에 올려 놓고 고정을 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공지사항 같은 거죠.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항상 고정을 시켜 놓고 이 메일을 인지를 해야 돼. 이제 중요도가 굉장히 높거나 뭔가 공지사항 이메일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몇 개로 이제 고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메일 고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아웃룩에 생겨 났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린 내용들은 새 아웃룩에만 있는 기능들이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메일 일시 중지가 또 있어요. 이메일 일시 중지. 이거는 이메일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이 이메일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그 스누즈라는 기능으로 일시 이제 딱 이제 어 중지하는 기능이 인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배달하는 시간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약을 할 수 있게끔 어 이제 표출을 해 놨어요. 지금 보면 나중에 보내라는 이제 오늘 보낼 건데 오늘 나중에라는 거는 이제 시간대별로 인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예. 그 아웃룩에서 보면 이제 플래그 인제 보통 이제 깃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깃발을 활용을 많이 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더 진화가 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메일 일시 중지라는 기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보낼 때 시간 예약을 이제 그 이전 아웃룩에서도 있었지만 이게 새로 메시지를 보낼 때는 아예 이제 그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보내기 버튼에 드롭다운이 이제 크게 생기고요. 이런 버튼에 그 스케줄된 샌드라고 하죠. 전송 예약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면 보통 사용자는 이제 보내기라는 것만 이제 그 버튼을 생각했는데, 이제 옆에 이제 크게 이제 드롭다운 버튼과 화살표 버튼을 보실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두 가지의 이제 그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낼 때 예약을 쉽게 이제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이제 어 카테고리에 이제 익숙해지게끔 이제 카테고리별로 어 만들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 지금 보면은 각각의 이제 색깔별로 이제 구분을 해 놓을 수도 있고요. 카테고리별로 메시지를 이제 역시 이제 중요도가 높은, 또 중요도가 이제 중간 정도, 아니면 중요도가 좀 낮은 그런 이제 순위를 정하는 거죠. 뭐 1 순위, 2 순위, 3 순위 이런 형태로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제 모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이제 태그 형태의 이제 카테고리가 이제 생겼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웃룩의 이제 규칙이죠, 규칙. 규칙에 많이 익숙해 있으신 분은 이런 카테고리를 좀 더 이제 다루게 되면은 그런 이제 메시지에 따른 이제 규칙에서 좀 더 고도화된 기능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더 세부적인 이제 아웃룩에 관한 이제 기능 비교 장표인데요. 첫 번째는 웹상의 아웃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웹상. 웹상의 아웃룩은 보통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이제 아웃룩이고요. 윈도우즈용 아웃룩은 지금 이제 온프레미스용의 아웃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 메일 앱이라고 하죠. 이거는 윈도우즈 자체에 내장되어져 있는 앱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윈도우즈용 새 아웃룩은 지금 제가 이제 발표하는 제품들입니다. 이러한 이제 어떤 기능 비교 장표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메일 메시지를 지금 보면 여기 이게 나와져 있는 이제 윈도우즈용 새 아웃룩 중심으로 이제 봤을 때 보통 웹용 아웃룩과 거의 흡사하죠. 기능들이 거의 다 새 윈도우즈용 새 아웃룩에 거의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웹 기반의 아웃룩에 있는 모든 기능은 이제 앞으로 새 아웃룩으로 이제 다 바뀐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표도 보면은 역시 웹용 아웃룩에 있는 모든 기능들은 새 아웃룩에 모두 다 흡사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서 보면 가장 밑에 이제 기능들을 보면은 제3자라고 하죠. 이제 지메일, 야후 이런 계정들은 이제 타 회사의 포털 계정들은 계속 유기적으로 이제 연동이 가능하게끔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점점점 되어 있는 별표가 이제 3개가 붙어 있다는 내용들은 뭐냐면 지원을 안 한다는 내용보다도 앞으로 계속 개선의 요지가 있다라고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제가 웹용 아웃룩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PST 파일 지원이에요. 이 PST 파일은 웹용에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기술적으로.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즈용 새 아웃룩은 뚜렷한 웹은 아니에요. 근데 웹 기반으로 계속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PST 파일은 웹용은 당연히 지원을 못 하는데 윈도우즈용 새 아웃룩에는 아니오로 돼 있지만 저 별표가 돼 있어요. 저 별표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곧 이제 커밍 순이라는 이렇게 찍혀 있기는 하는데요. 곧 지원 예정입니다. 이제 웹용 아웃룩처럼 이제 아니오라는 이제 지원이 not support 형태로 이제 지원을 안 한다라는 개념이 아닌 새 아웃룩에서는 기존에 이제 온프리미스에서 지원을 했지만 이게 인제 기능이 워낙 인제 크게 바뀌다 보니 이제 기술적인 어떤 한계가 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좁혀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원 예정이다."라는 거고요. 역시 오프라인 지원도
보통 윈도우즈용 아웃룩도 오프라인은 지원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근데 새 아웃룩에도 오프라인으로 뭔가 이제 그 매개체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게 웹용 아웃룩과 이제 새 아웃룩을 이제 비교를 해 봤을 때 웹 베이스거든요. 웹 기반이에요. 웹 기반인데 새 아웃룩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웹용과 거의 흡사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온 프리미스에서 지원을 했던 이런 기능들을 이제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일종의 그 보안적인 요소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능적인 한계도 있기는 해요. 저는 이제 그 업체를 이제 많이 이제 그 다니면서 이제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보통 금융업체에서는 윈도우즈용 아웃룩을 PST 파일 지원이나 오프라인 지원 이런 파일들이 PC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 보안 지침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웃룩 프로그램이 보안에 취약하다라는 거를 허점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웹 베이스로 가야 한다. 이제 웹 기반은 보통 보안이 안전이 되어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그 아웃룩에 관한 이제 많은 이제 그런 그 단점들을 이제 그 보안의 단점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새 아웃룩에서는 개선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선을 시키는데 지원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는 추후에 이제 나와야지만 알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지원을 합니다만 저런 오프라인에 관한 기능이 웹에 있는 기술에 접목이 되려면 분명히 보안 모듈이 굉장히 올라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추후에는 새 아웃룩 자체도 보안에 있어서는 이제 예전 프로그램에 비해서 이제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를 이제 미래에 좀 지향점으로 이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개발자적인 이제 관점에서 이제 보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애드인 제품이 아닙니다. 애드인 프로그램 제품은 아니고요. 지금 밑에 보면 URL이 짧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URL들은 별도로 이제 모아 놨어요.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모아 놨고요. 이런 부분들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아웃룩을 위한 스크립트 랩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인제 이거를 왜 만들어 놨냐라고 하게 되면 이전에도 지원을 이제 했죠. 이전에도 이제 아웃룩 애드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지원했는데 보통 이제 확장자가 이제 컴이라고 합니다. 컴. 보통 이제 컴에 관한 그러한 스크립트 기반으로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새 윈도우즈 아웃룩으로 가면서 이제 컴은 더 이상 이제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런 이제 아웃룩 기반의 스크립트라는 앱을 별도로 이제 내놓게 됩니다. 이런 별도의 애드인 된 저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방금 나온 게 아니고요. 좀 오래됐어요. 보통 아웃룩이 이제 오피스 기준으로 보면 2016 부터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됐고요. 초창기에 나온 거는 이제 2013부터 나오게 됐는데 활성화가 많이 안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스크립트 기반 자체가 어 보통 이제 웹 기반으로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그 다가가기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제 그게 많이 이제 접목이 잘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이제 결여가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더더욱 이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앱을 좀 더 발전을 시키고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거를 새 아웃룩에 이제
더 이제 넣어놓게 되는 겁니다. 예. 넣어놓고 향후에 계속 이제 발전을 시키도록 해 놓은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탑재하는 방법이 이제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365 관리센터 기준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앱 추가가 먼저 개인용으로는 추가가 되질 않아요. 저 앱은 일단 구독이 가능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중심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저 앱이 먼저 그 관리자 계정, 이제 전역 관리자 계정으로 이제 관리센터에 등재가 돼야 합니다. 예, 등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반대로 사용자한테 허가권을 주는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통합된 앱이라는 이제 지금 화면을 보시면 통합된 앱이라는 그런 이제 배포를 이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통합된 앱의 관리센터인데요. 그쪽에 이제 등재를 시키고, 그다음에 사용자한테 할당을 할 건지, 전체 조직에 할당을 할 건지, 아니면 특정 그룹에 할당을 할 건지 이제 허가권을 줘서 그 사용자한테 앱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그 아웃룩에 이제 저 배포된 그 앱이 이제 보이게 될 건데요. 배포된 후에 이제 완료된 화면이고, 그렇게 된 후에는 보통 최대 이제 뭐 6시간이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베타 버전이어서 그런지 이게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배포되기까지가 24시간, 하루 정도 걸리고, 배포가 완료됐다는 게 이제 전역 관리자 입장으로 이제 이메일이 옵니다. 알림 메일이. 그리고 나서 배포가 완료된 후에 최종 엔드 유저 사용자까지 이제 내려가게, 이제 아웃룩에 표출하기까지가 보통 한 2-3일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예. 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배포가 완료가 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는 웹브라우저, 밑에는 이제 웹브라우저를 제가 띄워 놓은 거고요. 그 바로 위는 프로그램 버전이에요. 새 윈도우즈 아웃룩이죠. 예. 그거 보면은 이제 인터페이스가 똑같다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메시지 탭이 이제 딱 눌러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면 똑같아요. 그리고 스크립트가 이제 배포가 되어져 있는 상태죠. 스크립트 래퍼 아웃룩이라는 게 이제 배포가 되어 있고, UI가 거의 100% 거의 비슷하게 될 정도로 이제 웹에서 열었을 때 모든 기능들은 이제 웹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 기준으로 계속 모든 기능들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제 개발자분들은 여기 이제 API를 이제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제 방법론들이 나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제가 이 자료를 배포하는 걸 참조하셔 가지고 그 링크들을 참조하셔서 다양한 API를 다루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네. 어 이상으로 좀 이제 짧게 좀 진행을 했는데요. 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새 아웃룩에 관한 이제 어떤 관점, 그리고 새 아웃룩이 나오게 된 어떤 계기들, 그리고 새 아웃룩이 나오게 되면서 개발에 있어서의 이제 API의 활용 용도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어 접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짧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어 제 저의 이제 소개 내용은 제가 좌측에 보면 이제 블로그가 있고, 이제 저는 이제 일시인지 기준으로 이제 다루다 보니까 일부에 이제 동영상을 좀 올려놓은 이제 유튜브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스북에는 이제 추가적인 커뮤니티, 이제 그룹이 이제 일시인지 그룹으로 보통 돼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라며, 오늘은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이제 참석하신 분들도 많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수고 많으셨고,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태현 MVP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저도 네, 이 새로 나올 그 아웃룩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했었는데, 저도 그 네, 버튼을 켤까 말까 하다가 한번 켜보고, 아우, 이거 너무 네, 단순한데 이러면서 다시 껐었는데, 한번 오늘 알려주신 내용 보고 네, 좀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네. 좀 가지게 됐습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아무튼 그 오늘 준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예, 다음번 이제 마지막 5번째 애프터 파티가 이제 이윤주 MVP님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과 AI 주제로 이제 피날레를 장식해 줄 예정인데요. 네. 다음번 애프터 파티도 예,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빌드 애프터 파티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